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공정과 정의는 국어사전에나 존재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매일처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가 작년에 한 8.15 집회는 봉쇄하고 살인자로 몰면서 마구잡이로 구속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민주노총이 종로에서 한 불법 집회는 한 명도 소환조차 못하는 개같은 세상입니다. 그 무도한 집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었는데도 총리가 오히려 사정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국민은 연일 분기탱천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민주노총 놈들은 그냥 놔두고 코로나로 망하기 직전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차량으로 하는 1인 시위도 꼭꼭 들어막는 놈들입니다. 이런 개싸움 좋아하는 개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만간 현재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당은 이제 진흙탕 개싸움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개싸움을 참 좋아합니다. 오죽 개싸움을 좋아하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개를 앞세운 단체가 이들의 강력한 후원 세력이겠습니까? 이상한 공장 냄새가 나니까 헛점투성이요 인간 미천이 다 드러난 이재명이가 이제 드디어 독설을 내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사람이 너무 쪼잔해서 이주사라고 부르는 이 낙연이도 개싸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품격 낮은 자와 쪼잔한 자가 격돌하는 선거판은 결국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이들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 합니다. 여기에 야당은 이준석 대표의 가벼움이 걱정거리로 등장하는 와중에 다행히 최재형 입당으로 판이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준석이가 송영길이를 만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이준석은 망신을 당하고 대선에서 최대 위험 요소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경험 없는 이준석은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공부하는 머리 좋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머리하고 세상 사는 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인의 생각은 적고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창출해야 합니다. 어른들, 특히 그 정치 고수들의 눈에는 이준석이는 아직 어린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당내 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투른 언행은 자제하고 신중을 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준석이가 송영길이와 만나서 한 결과를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설픈 합의 내용보다 과정입니다. 송영길이가 이준석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야말로 좌파 송영길이가 이준석이를 만난 뒤에 얼마나 좋아하며 비웃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식,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연로는 못 속여, 이 자식아. 어리디 어린 놈이 지가 뭘 안다고 까불고 있어. 병신 같은 놈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딸려오네. 무슨 대단한 그래도 내공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앞으로도 참 갖고 놀기 좋게 생겼다. 예이, 저런 놈 때문에 그동안 괜히 긴장했네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는 이준석을 우습게 볼 겁니다. 이번 야당 내 자본을 보고 이 좌파놈들 얼마나 낄낄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그런 놈들에게 얕잡아 보이는 언행을 한 결과입니다. 만나기 전에 당 원로들을 만나서 어떤 의제를 먼저 선점할 것인지 등을 깊이 상의하고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송영길이가 어리다고 얕잡아 봤더니 큰일 날 뻔했네. 이 보통 놈이 아니네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판국의 야당은 이제 당력을 대선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도 느슨합니다. 흑석 투기꾼 김의겸이 같은 놈이 한 헛소리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권 나팔수 MBC가 큰 건이 걸려들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괘씸한 상대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남의 집 불구경입니다.
이런 건수는 일부러 공작을 하려고 해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 발로 건수가 걸려들었는데도 그냥 방관합니다. 철저히 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MBC가 뭐 국민의힘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또 이동훈 기자에게 여권에서 공작을 했다고 본인이 분명히 주장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파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거나 그런 또 이동훈에게 했던 그런 비슷한 공작을 했다면 아마 이 약질 좌파들은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온갖 폐악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왜 같이 못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보다 더 심하게 해야지만은 정권을 되찾아서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공작적인 냄새 안 납니까? 그런 흔적에도 국민의힘은 또 쓸데없이 점잖기만 합니다.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갑자기 발표가 중단되고 좌파요 여당의 핵심 인사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이상한 조사도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 국민의힘이 아직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와 최근 흐름이 아주 불길하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좌파들의 악랄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민성호라는 옛말이 먹히드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같은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최재형 원장은 처신이 비교적 깔끔합니다. 속전속결로 은행을 자제하는 가운데 전격 입당하는 모양새가 상당히 깔끔하다는 느낌입니다. 자유우파의 재산 이렇게 최재형이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데 이어서 윤석열에도 합류해서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들의 아무리 악랄한 공작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허점만 보여도 좌파에게 당합니다. 여기에 그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기대하는 사람도 뭐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건 정치를 모르는 서생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김동연은 그냥 전형적인 관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기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국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장관까지 한 출세한 전형적인 성공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봅시다. 그 사람이 부총리 하면서 뭘 했습니까? 농민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최저임금 인상이니 하는 택도 아닌 정책에 한 번이라도 제동을 걸었습니까?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를 막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부의 그 숱한 엉터리 정책에 단 한 번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부총리라는 직만 유지해 왔습니다. 그자가 한 업적이라고는 마지막에 뭐 장하성인가 뭔가 하는 어중제비 경제 전문가와 한 번 논쟁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기껏 한다는 것이 마지막 퇴임사에서 하나마나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고위 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목 달아날까 봐서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있다가 나갈 때 하는 쓴소리는 비겁한 헛소리라고 봅니다. 그건 용기도 아니고 그저 쫓겨나는 데 대한 푸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동연이는 권력 의지가 약해서 대통령에 출마할 만한 배짱이 없는 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애국심이 있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역할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애국이요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길입니다. 선거판이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자유우파에서는 좀 더 냉정하면서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